의열단 활동 이어서 볼게요. 김지섭은 일본 항공 이중교에 1924년에 투탄을 합니다. 스토리는 이 관동 대지진이 23년에 일어나죠. 이때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당해요. 일본에 있던 김지섭은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보복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24년에 일본 천황이 있는 황궁 이중교에 투탄을 해요. 암기는 이렇게 할게요. 김지섭을 김치섭으로 김치를 연상시킬게요. 김지섭에서 김지섭이 이거 천황에게 김치 싸대기 한번 날려야겠다. 그래서 김치를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천황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천황이 사는 이중교에 폭탄만 던지고 왔다. 투탄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비교하시면은 이봉창이 한인애국단 이봉창이 1932년에 천황에게 투탄을 해요. 그러니까 천황에게 직접 폭탄을 던지기까지는 해요. 마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봉창은 이런 거예요. 김지섭의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일본 천황 만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 봉창 두드리기라고 이봉창이니까 봉창 두드리기 전략. 그래서 봉창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뭔가 엉뚱한 말이나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봉창을 두드려 이러잖아요. 뜬금없이 그냥 예상치 못하게 천황을 찾아가서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은 봉창 두드리기 전략으로 천황을 만나서 폭탄 던지기까지는 성공했다. 근데 김지섭은 김치 싸대기를 날려고 했는데 천황을 못 봐서 그냥 천황 사는 곳에다가 폭탄을 던지기만 했다. 나석주는 1926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집니다. 이 동양동척, 조선식산은행 둘 다 경제적으로 조선을 수탈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할게요. 나석주의 석주, 돌기둥이란 뜻이잖아요. 석주가 돌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돌기둥은 크고 비싼 건축물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석주, 돌기둥은 크고 비싼 건축물에 사용을 하는데 이 조선의 경제 수탈기관,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에서 수탈한 돈이 너무 많아갖고 아주 그냥 비싼 돌기둥으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기둥으로 건축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돈 많이 써서 건축했다는 얘기고 조선의 경제를 수탈한 이 동척과 조선식산은행 두 곳은 비싼 돌기둥으로 건축을 해서 그곳에 바로 돌기둥이라는 나석주가 투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도는 1926년이에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나석주가 입버릇처럼 맨날 이 동척과 식산은행 볼 때마다 내 이 육중한 돌기둥을 없애고 말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육중한 돌기둥, 이 육중한 돌기둥에서 이 육에서 1926년에 실행했다. 의열단 활동 연도별로 쭉 볼게요. 처음에는 김원봉의 고향 경남 밀양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경남 쪽에 부산에서 박재혁이, 밀양에서 최수봉이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에 투탄을 한 게 의열단 설립 다음 해인 1920년이에요. 그리고 21년에 바로 서울로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투탄을 한 사람이 김익상이에요. 웃는 상으로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무사히 빠져나오면서 익상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총독부에 폭탄 던지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안 잡히고. 이 엄청난 일, 이 일을 해낸 김익상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일 21년에 실행했다. 김익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21년 다음인 22년에는 상하이 황포탄에 의거를 해요. 이때는 3명과 같이 하죠. 왜? 상하이에는 3이 있잖아요. 그래서 3명이랑 같이 해요. 김익상, 이종암, 오성윤. 근데 이 상하이 황포탄 의거에서는 잡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내가 바로 조선의 김익상 2호, 내가 바로 조선의 김익상 2호 해서 이종암, 오성윤이랑 같이 한 게 바로 상하이 황포탄 의거다. 그리고 종로경찰서 투탄한 사람은 김상옥이에요. 어떻게 했죠? 옥상 연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옥상 위로 다니면서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다. 옥상 위로 막 다닐 수 있었던 거는 당시 가장 서울의 중심, 종로니까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옥상 위로 막 도망 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로를 연결하시고 연도 23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후배들이 어떻게 안 잡히고 이렇게 잘 도망 다니십니까? 하니까 옥상 위를 이어달리 삼 이렇게 해서 23년이다. 일본 천황이 사는 이중교에 투탄을 한 사람은 김지섭이에요. 김치 싸대기를 천황에게 날리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치섭으로 외우라고 그랬고 1923년이에요. 23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죽이는 거 보고 보복해야겠다. 그러면서 다음 해인 24년에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투탄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연도 암기는 이 석주, 나석주 하면 돌기둥이라고 그랬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조선식산은행에 투탄한 사람은 나석주예요. 그래서 나석주에서 돌기둥을 연상하시고 동척과 조선식산은행 둘 다 조선의 경제를 수탈하는 기관이죠. 워낙 조선의 경제, 돈을 많이 수탈해가지고 돈이 많아. 그래서 그 넘치는 돈을 가지고 아주 값비싼 돌기둥으로 건축물을 세운 거죠. 그래서 나석주가 그 돌기둥을 볼 때마다 이 육중한 돌기둥 내 언젠가 부셔버리고 말리라.
이러면서 이 경제수탈기관인 동척과 식산은행에 나석주가 투탄을 했다.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던 의열단이 노선을 전환한 건 20년대 이 개별의거 테러 느낌의 이 개별의거의 한계를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조직적이고 대중적 무장투쟁으로 방법을 전환해야겠다. 이러면서 군대 육성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의열단원들을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을 시키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니다, 학교를 아예 세우자. 이러면서 1932년에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난징에다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김원봉은 30년대가 되면 20년대는 국내에서 의열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면 30년대가 되면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에 참여하는 중국 본토에서 활동을 합니다. 임시정부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국민당이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만들잖아요. 이때 한인애국단은 좀 약간 의열단을 따라한 느낌? 의열단처럼 테러를 일으키는 단체였으니까. 그래서 31년에야 의열단류의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의열단은 어떻게 해요? 1932년에 이 독립인재를 양성하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왠지 임정보다 의열단이 좀 앞서가는 것 같죠. 의열단이 1919년에 만들어지고 이 임시정부는 31년에 의열단과 비슷한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요. 31년에 한인애국단 만드니까 바로 다음에 32년에는 아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중국에 설립하더라. 의열단류의 단체에 한인애국단이 있죠. 임정이 만든. 그래서 이 31년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김구가 한인애국단 창설 시기를 고민하다가 3.1운동 이후 임정이 생기면서 숫자 3.1의 의미를 부여해서 31년에 한인애국단이 설립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원래는 만주사변 이후에 임시정부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김구가 상하이에 조직한 게 바로 한인애국단이에요.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한 걸 보면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죠. 이봉창은 일본 천황에게 투탄을 했죠. 근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중국신문은 불행히도 명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하니까 일본이 열받은 거예요. 뭐야? 불행하다고? 천황이 안 죽은 게 불행하다고? 이러면서 상하이를 무력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상하이 사변이에요. 그래서 이봉창은 김지섭이랑 비교해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김지섭은 김치를 연상해서 천황에게 김치 싸대기 날리려고 했는데 천황 못 만났어. 그래서 천황이 사는 이중교에 투탄을 한 거고, 이봉창은 김지섭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전략은 봉창을 두드리기. 그래서 뜬금없이 찾아가서 천황에게 투탄까지는 했다. 윤봉길은 상해 홍코우공원에서 투탄에 성공을 하죠. 이 조선의용대가 설립된 도시 이름이 한커우예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한 곳은 상해에 있는 홍커우, 홍구공원이고, 그래서 한커우는 도시 이름이고 홍커우는 이거는 홍구라고 그냥 공원의 이름입니다.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윤봉길이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에서 투탄을 하면서 일본 장군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중국이 상하이에서 버젓이 전승 기념식을 여는 거예요. 중국 애들 완전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하지만 감히 대항을 못했어요. 그때 윤봉길이 투탄에 성공하니까 장제스가 중국 100만 대군이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 이러면서 장제스는 임시정부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그러면서 일제히 임시정부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임정이 1932년부터 상하이에서 막 도망다니면서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8년간은 계속 이동 생활을 하더라. 기타 의열 투쟁 단체 볼게요. 다물단이 있어요. 김창숙이 대표고요. 유림 대표 김창숙이 조직한 암살 단체예요. 일단 다물단에서 다물어! 입 다물어! 이게 연상되죠. 그래서 다물단은 표적에게 입 다물어! 이러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어! 이게 바로 정숙 이거죠. 정숙 좀 세게 발음하면 정숙 창숙이 되죠. 그래서 김창숙은 입 다물어 정숙 할 때 다물단의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생이 보통 정숙 조용! 이 몽둥이 회초리 같은 거 들고 조용 이런 거 하면 좀 유생이 연상되죠. 그래서 다물단에 다물어에서 입 다물라고 조용, 이거는 유생을 연상하시고, 조용 다물어 정숙 해서 김창숙이 짱이다. 강우규는 3.1운동 이후 새로 부임하던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강우규 이분은 노인단원으로 66세의 의거를 실행했어요. 그래서 강우규잖아요. 우규를 우겼다. 굉장히 우겼다. 뭘 우겼냐? 66세 고령이에요. 그럼 주변에서 다 말리겠죠. 안 된다. 66세 그 늦은 나이에 어떻게 가능하겠냐. 안 된다. 젊은 힘이 넘치는 애들도 못 해내는데. 그래서 근데 강우규가 주변의 만류들 막 우기면서 아니다. 난 할 수 있다. 사이토 저 총독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러면서 강우규가 우겨서 끝내 66세의 나이에도 실행을 했다. 그래서 강우규에서 우겨서 노인이지만 우겨서 결국은
투탄을 실행했다.